조기 유방암 치료 한 걸음 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간단한 종양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암 성장은 암은 뭐냐? 폐에 있으면 폐암이고 유방에 있으면 유방암이고 막 이런 줄 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족보예요. 생성되는 세포에 따라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방세포에서 기원해서 막 걔가 암성 성질을 가지고 번식하면 걔는 유방암이고 폐세포에서 기원하면 폐암이고 위벽세포에서 기원하면 위암입니다. 유방암이 피를 타고 돌다가 폐로 가도 그건 폐암이 아니라 그냥 유방암이에요. 유방암의 패전입니다. 제가 이 DNA를 갖고 미국 가서 50년을 살다가 사망을 해도 제 DNA는 한국인 DNA인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양내과 약으로 승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원발이 어디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암 성장의 특징을 볼 때 영어로 더블링 타임이라고 써 있는데 종괴가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쉽게 이해하면 암세포라는 게 되게 험악해요. 하나가 2개, 2개가 4개, 4개가 8개, 8개가 16개. 더하기 2가 아니라 곱하기 2입니다. 그러니까 좀 빨라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는 봉우리 만져지는 등 아닌 등 했는데 올해는 갑자기 크게 만져진다는 본인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단위 시간 안에 끄는 게 더하기 2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게 지수적 성장을 하기 때문에 지수를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초반 X축에는 별 변화가 없다가 뒷단으로 가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수적 성장을 하는 게 종양의 특징이고요. 고형암, 땡땡암이라고 이름 붙인 애들이 혈액암보다 좀 더 그 더블링 타임이 깁니다. 그래서 혈액암, 예를 들어 백혈병 이런 것들은 하루에 암세포가 2개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10만 개였으면 내일 20만 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종양내과가 사실 내과의 어떤 서브로 구분이 되어 있고 둘이 되게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학과 종양학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 혈액 종양 필드 영역에서 급성이 붙은 건 급성 백혈병밖에 없습니다. 사실 암은 하루 이틀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얘는 수개월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유방암도 마찬가지로 사실 어제 오늘 그제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오늘 진단이 됐으려면 적어도 6개월 1년, 2년 이렇게 전부터 세포가 암세포가 하나 성질을 부린 다음에 걔가 그 성질로 계속 증식을 한 거예요. 이렇게 증식을 하다 보면 이제 암세포를 이렇게 완자 빚는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 10억 개쯤 있어야 1cm가 나와요. 그렇다면 10만 개, 100만 개는 MRI 페트 할아버지를 찍어도 안 나옵니다. 그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미세전이라고 하고요. 전체 암 환자의 이미 미세전이가 30-40%에서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1기여도, 아무리 2기여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이슈가 1기, 2기, 막 3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재발이 되는가는 MRI를 찍고 페트를 찍고 CT를 찍어도 거기에 안 보이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이 하나, 2개 이렇게 세면서 덩어리를 형성하는데 이렇게 세포가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라다가 찌꺼기처럼 걔네들이 이제 어디 가서 가사 상태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이제 10년 뒤, 5년 뒤 어딘가에서 이제 내가 여지를 주면 걔가 이제 성장을 하는 게 재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1기, 2기, 3기, 4기를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그림을 갖고 왔고요.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도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은 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 많죠. 그냥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냥 국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림프관은 철도라고 보시면 돼요. 선로입니다. 경부선도 있고 전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선로들이 온몸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오늘 초점은 유방 근처의 선로만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보면 유방 실질 내에서 유선 세포들을 구성하고 있는 이 많은 세포 중에 하나가 성질을 확 부린 거예요. 어느 순간. 왜 그런지 우리도 몰라요. 그건 진짜 암이 왜 생겼냐고 물으시면 뭐 스트레스 이런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암의 원인은 아니고요. 그냥 케미칼, 뭐 어떤 그냥 유전적인 거, 그냥 저절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아직 이걸 우리가 밝히진 못했습니다. 근데 여튼 이 많은 세포 중에 하나가 성질을 하나 부리더니 걔네가 2개, 4개, 8개, 16개 자라기 시작했고 이제 이렇게 전이를 이 림프절 아까 철도처럼 있는 림프관을 타고 전이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길을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기차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얘네가 이제 림프절 전이를 시작합니다. 환자분들 중에 조금 헷갈리시는 게 림프절 전이는 전이야? 그러니까 전이하면 되게 막
딴 데로 갔을 멀리 간 애들을 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용어를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 게 요 근처에 있는 이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요 정도는 그냥 1기, 2기, 3기 내에 있는 우리 집 마당 안에 있는 철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조기 유방암의 카테고리예요. 그러니까 림프절 전이가 있다는 게 엄청난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이런 림프절, 이런 림프절, 이 속 안에 있는 림프절 이런 데는 전부 간이나 폐나 이런 걸로 간 거랑 똑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 림프절 전이 용어를 너무 크게 곡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전이가 들어가니까 나 죽나 보다 또 막 이러는데 그거 아니고요. 이 겨드랑이 림프절까지 한 수원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유방암은 이렇게 유방에서 병이 한 2cm에서 5cm가 생기고 얘가 기찻길을 타고 여기 정도 한 두세 개까지 간 거를 보통 한 2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기는 조금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3기 초반부터는 약간 우리가 조기 유방암이란 용어도 쓰지만 국소 진행성 유방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수원까지는 어떻게 한 방에 확 그냥 이렇게 제거가 가능한데 대전 이런 데까지 가면은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기 후반은 여기까지만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기찻길 따라 갑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가 이렇게 정해지고 땡땡암의 4기는 지자리가 아니라 딴 자리가 있으면 다 4기예요. 예를 들어서 폐암이 간에가 있거나 간암이 폐에가 있거나 유방암이 뼈에가 있거나 대장암이 뭐 복막에가 있거나 전부 4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4기로 갈 수 있는 루트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피를 타야만 가요. 즉 4기란 얘기는 뭔가 지금 혈액 안에 암세포들이 떠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가 내리고 싶은데 내려서 자랍니다. 그게 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초점은 이제 이렇게 1기, 2기, 3기, 4기라는 게 저런 정도고 일단 4기는 영상으로서만으로도 진단이 되는 거예요. 사진만 봐도. 물론 조직은 나와야 되고. 그래서 4기암은 따로 하고요. 오늘은 1, 2, 3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시 1, 2, 3기 유방암으로 사실 3기는 조금 겹쳐 있다고 했잖아요. 국소진행성. 그래서 이게 완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4기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1, 2, 3기로 완치를 기대하는 수술을 진행한 유방암을 조기 유방암이라고 하고요. 절제가 가능한 유방암입니다. 1, 2, 3기는 목표가 완치입니다. 어떻게든 완치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할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수술은 정말 우리나라 외과 선생님들 기차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쁘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막 다 크게 잘라야 되는 줄 아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수술하신 분은 알겠지만 옷 입기도 불편하고요. 사는데 되게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존술을 하려고 들고 미용적으로도 예쁘고 되게 환자의 퀄리티, 삶의 질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항상 유방암 수술은 3박 4일인데 치료는 5년에서 10년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모든 땡땡암이 수술만 하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유방암은 수술은 굉장히 짧게 끝나고 일주일에 다들 퇴원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앞뒤로 1년, 5년, 10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수술 기차게 잘했는데 왜 다 뛰었다는데 외과 선생님이 나를 왜 자꾸 종양내과 가서 항암 치료를 하라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유방암 재발률 통계를 보면은 이제 그 유형마다 좀 다르긴 한데 에버리지 5년 무재발 생존율, 그러니까 5년 동안 재발을 안 하고 하지만 유방암은 또 10년, 20년에도 재발하는 성향이 있어서 통상 저는 환자분들한테 10년 재발률이 30%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제 입장에서 보면 같은 10분이 계시면 10년 안에 어떤 분은 3분이 재발해서 하실 건데 1년에 한 분, 뭐 7년에 한 분, 8년에 한 분일 수도 있고 1년에 한 분, 6개월에 한 분, 3년에 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10년에 30%인데 조기 유방암 아주 1, 2기는 그래도 한 5년에 80% 정도 잘 계세요. 3기는 아무래도 60% 정도고요. 4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수술을 했지만 좀 금방 나온다는 뜻인 거고요. 수술 후 보조치료, 아까 말한 그 보조치료를 안 받으면 70% 정도가 남아있고요. 재발 안 한 정도로 이걸 받아야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 돼버리면 사실 완치의 기회가 조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저는 그냥 좀 쿨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이게 그냥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료에. 그래서 4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1, 2, 3기에 사실 이럴 때는 좀 비용을 투자해서라도 재발을 막는 치료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보조요법 지금 안 받으면 80% 받으면 뭐 75% 이런 것들이 처음 진단 시 있을 수 있는 미세 전이를 조절해서 재발을 막고자 하는 일련의 보조 땡땡입니다. 보조 호르몬 치료, 보조 항암 치료, 보조 면역 치료, 보조 표적 치료, 보조 방사선 치료. 여러분들이 하는 방사선 치료도 보존술 플러스 방사선 치료 이꼴 전절제술의 효과를 가져요. 그러니까 국소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방사선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약으로 승부하는 과다 보니까 이 전신 치료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어떤 타입인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암은 상대적으로 젊고 다른 데가 건강한 분이 좀 많습니다. 폐암은 막 투석하는 환자도 많고 뭐 요런 동반 질환이 많은데 유방암 환자들은 그런 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방암은 기수가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생물학적 특징이 중요해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호르몬 수용체가 내게 뭐지? 나는 헐투가 뭐지? 이거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호르몬 수용체 양성, 음성으로 나눌 수 있고 헐투 양성, 음성으로 표가 나올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하게 좀 흔하게 보는 건 일단 윗줄. 헐투가 양성인 이 친구들은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든 음성이든 저희가 그냥 헐투 양성 유방암으로 분류를 합니다. 첫째 줄은. 그 다음에 요렇게 왼쪽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인 애들은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 유방암이라고 부르는데 단 지금 얘는 좀 겹치죠. 첫 번째 칸에 있는 애는 얘는 사실 호르몬 수용체도 양성이고 헐투도 양성인 애는 헐투 양성 유방암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 두 칸은 헐투 양성 유방암으로 분류를 하고 왼쪽 한 칸을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으로 분류를 하고요. 얘네가 다 안 나오는 애들을 호르몬 수용체 음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나 프로제스테론 수용체 둘 중에 하나만 나와도 있다고 하는 건데 둘 다 안 나오고 헐투가 음성, 세 개가 음성이라 삼중 음성 유방암으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라는 거는 그 수술한 여러분한테 띈 그 유방암 그 조직 검사한 애를 염색을 해봐요. 여러분들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우셨을 건데 세포가 있고 세포 안에 핵이 있고 세포막이 있죠. 세포막에 갈색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염색이 된다는 말은 에스트로겐이 들락날락하는 문이 있구나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 에스트로겐을 먹고 사네? 그러면 에스트로겐을 굶겨 죽일까? 이런 접근법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땡땡 수용체가 있다는 거는 땡땡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호르몬 수용체가 있다는 거는 나는 여러 가지 호르몬 약제들을 이용해서 얘를 죽일 수 있는 방법,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헐투 양성이라는 뜻은 헐투를 막는 이제 거기는 표적 치료제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헐투를 블록해서 걔를 굶겨 죽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제 억울한 게 삼중 음성이죠. 여기 호르몬 신약이 이만큼 쌓여 있고 표적 신약이 이만큼 쌓여 있어도 삼중 음성 유방암 환자들은 무용지물이에요. 들어가는 문이 없어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예후가 나쁘기는 합니다. 제가 설명할 때 육군, 해군, 공군이 있는데 육해공군이 다 있으면 좀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제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으면 육군만 갖고 싸워야 되니까 이 삼중 음성 유방암 영역은 약이 이제 항암제로밖에 이제 가져갈 수가 없는 게 현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전체적인 분류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이 제일 많아요. 여기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호르몬을 드시는 분들은 여기일 거고요. 헐투 양성이 요만큼 있고요. 한 20-30%. 여기 약간 오버래핑 되는 애가 있고 디아덜스를 그냥 삼중 음성 유방암으로 해서요. 사실 삼중 음성 유방암은 아카데믹하게는 아직 특징을 모르는 애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닌 기타 등등. 이제 이렇게 사실 됐고 어쩌면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떤 네 번째 특징이 나타나서 그거가 아닌 사중 음성 유방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은 가장 많은 스타일이라고 했죠. 지금 이 표는 조금 보시기는 어려우신데 요거를 요 밑에 거를 보시면 58년도에 어떤 사람이 에스트로겐 수용체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77년도에 타목시펜이 FDA 승인이 됩니다. 77년도면은 정말 50년 전인데 그때서야 타목시펜이 나오고 요 그래프를 보시면 놀라운 게 이제 타목시펜을 유방암에 80년도부터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그래프가 영국과 미국의 유방 관련 사망률을 보는 거거든요. 요 라인이 1990년대예요. 요 80년대부터 타목시펜을 썼더니 90년대부터 사망률이 이렇게 주는 거예요. 호르몬 수용체 양성에서. 그래서 사실 타목시펜은 유서 깊은 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5-60년의 증빙을 갖고 있고 이렇게 줄였고 재발률을 확실히 줄이는. 그래서 이렇게 1970년대에 태어난 약을 21세기에도 쓰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모xifen 상당히 중요한 약이고 에스트로겐에 대한 우산 같은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에스트로겐자라고 저희가 부르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의 우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메인 그 가장 60-70%를 차지하는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 헐투는 되게 음성인 경우가 많은 이 유방암에서는 어떤 보조요법을 할 것인가? 오늘은 이제 항암제는 조금 뺄 거예요. 왜냐하면 서브타입, 종류에 관계없이 항암제는 보조요법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나이가 많지 않은 이상. 항암제를 썼을 때 유방암의 지금 뭐 세 종류로 분류한다 치면 세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항암 치료는 재발률을 30% 정도 낮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암제는 기본이에요. 그냥 기본 메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제외되는 경우는 일부에 한정합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피해보고자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아직은 조금 어렵고요. 내분비요법이 호르몬 수용체는 아까 호르몬을 먹고 산다 했으니까 얘를 굶겨야 되겠죠. 그래서 폐경 전에는 이제 타모xi펜이 기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냐면 난소예요. 난소에서 그냥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폐경 전에서 난소에서 나오니까 난소를 억제하는 주사를 주고 타모xi펜을 주면 많이 막아지겠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 아로마타제 억제제라 그래서 얘는 난소가 아닌 피하지방이나 근육에서도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로마타제를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아로마타제 억제제랑 근데 얘는 반드시 난소 억제 주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90% 메인 대문을 열어놓고 5% 10%를 뒷문을 막아봤자 안 막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로마테이즈를 쓰려면 난소 억제는 필수고요. 타모xi펜을 쓸 때는 난소 억제가 들어갈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를 되게 좀 불편해하세요. 이 졸라덱스가 매달 맞아야 되고 바늘도 굵고 되게 아픕니다. 그리고 병원을 자꾸 와야 되고. 하지만 요게 없으면 아로마타제가 거꾸로 일을 해요. 혹시 난임 치료해 보신 분은 알 수도 있는데 난임에서 난소 올릴 때 우리가 난자를 더 얻을 때 이 아로마타제를 억제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삐끗하면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소 억제가 되어야만 아로마타제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소 억제를 젊은 친구들, 폐경 전 여성들은 불편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맞게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폐경 후는 이제 난소는 문 닫았어요. 일단 정문은 닫았습니다. 후문만 막으면 돼요. 그러니까 아로마타제 억제제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막는 거예요. 항암제는 기본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78세예요. 근데 나는 심장병도 있고 당뇨도 되게 심하고 어떻게든 항암제를 좀 안 하고 싶어요. 가끔 안 할 수 있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온코타입 DX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아마 비급여로 한 4,500 들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한 그 조직을 온코타입 DX라고 그 21개의 염색체를 조금 염색체 분석을 합니다. 유전자 분석을 해가지고 재발 점수라는 걸 고려해요. 겨드랑이 림프절 전이가 없을 때 재발 점수를 고려해서 뭐 26점, 뭐 15점 기준들이 있는데 재발 점수가 낮으면 그래 요 재발 점수가 낮은 막 5점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는 항암제의 베네핏이 10년에 5%가 안 돼. 그렇다면 굳이 땡땡땡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를 피하려는 노력들을 사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재발 점수를 해보면 막 5점 나오는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게 몸이 2년 전부터 만져졌다가 이제 그러니까 좀 천천히 자라는 애들은 요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조법을 제외하고 가기도 합니다.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건 사실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타모xifen, 아로마테이즈 억제제에서 레트로졸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 것들이 있는데 이거 까만 거는 기본이고요. 이거는 의과대학 학생도 알아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아마 진료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버제니오란 약이 있는데 2년을 더 쓸 건데 비급여인데 너 쓸래?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똑같이 키스칼리라는 약도 이제 식약처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버제니오라고 아베마시클립이라고 세포 주기 억제제인데 얘를 기존의 호르몬 5년 쓰던 거에다가 아베마시클립, 버제니오라는 약을 2년을 추가해서 썼더니
5년쯤 지나고 평가를 해봤더니 무진행 생존 기간이 7%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버제니올 2년 쓴 그룹은 재발 안 하고 있는 팀이 83%였는데 이제 안 쓰면 76% 정도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대상 환자가 두 연구는 좀 다릅니다. 여하튼 근데 7% 정도 차이가 나서 사실 요즘에 저희가 이걸 다 설명드릴 수밖에 없긴 해요. 근데 이제 좀 고위험군, 특히 림프절이 음성이면 잘 설명은 안 드리고요. 림프절이 양성인 수술하고 그런 분들은 버제니올을 설명을 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식약처 허가를 통과한 키스칼리는 임상시험 결과대로 합니다. 임상시험에서 소금을 한 숟갈 3분의 1 숟갈 넣고 설탕을 2개 넣어라 했으면 그대로 가야 돼요. 그걸 변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스칼리는 좀 후발주자예요. 아직은 이제 3년을 해봤더니 이 정도 차이가 있더라. 이렇게 재발 안 했고 이 정도 있더라. 근데 이거를 얘보다 얘가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대상 환자가 좀 달라요. 한 연구는 조금 1등, 3등, 5등을 뽑아서 했고 한 연구는 2등, 4등, 6등을 뽑아서 했으면 얼마나 성적이 나올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고 아직 어떤 게 우월한지는 저희도 알지 못합니다. 근데 버제니오가 좀 더 먼저 풀려서 저희가 2년을 쓰고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설사도 상당히 심하고 백혈구 감소도 있고 아마 이제 키스칼리란 약도 조기 유방암에서 다지기 치료를 위해서 들어올 때는 현재는 비급여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서는 호르몬을 막을 거라는데 머리가 아주 초점이 돼 있어요. 저희가 가끔 뭐 석류 이런 거 못 드시게 하고 이러는 게 에스트로겐 유사체가 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석류, 여성한테 좋다는 건 일단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성한테 좋다는 건 되게 이제 폐경기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약간 에스트로겐 레벨이 뭔가 올라가는 그 천연 성분들도 있을 거고 저는 아직 성분을 다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면 헐투 양성 유방암은 기본적으로 아까 헐투 양성, 그럼 헐투라는 문이 있으니까 헐투를 막는 표적 치료제를 쓰면 죽일 수 있어. 이제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용어를 표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즘에는 2cm가 넘거나 림프절 전이만 있으면 대부분 선행을 합니다. 선행을 안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항암제는 제가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고 트라스트주맙이라는 표적을 1년을 쓰고요. 프로스마이드 퍼투주맙이라는 애를 1년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급여가 되는 애들인 거고요. 퍼투주맙은 언제 베네핏이 있냐면 림프절 전이가 있었을 때 8년을 이렇게 퍼투주맙을 주고 안 주고를 비교해 봤더니 무재발 생존 기간이 5% 정도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퍼투주맙을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정도로 재발을 안 할 수 있으니까 비급여지만 써라.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하는 상황이고요. 또 너링스라고 네라티닙이라는 먹는 약이 있습니다.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고 트라스투즈만 종료를 한 다음에 1년 이내에 너링스를 시작을 했을 때 5년 무재발 생존 기간이 약 5%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덜 재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행항암 요법을 한 사람들의 경우는 병리학적 관해가 없었던 환자에서 전체 생존율이 9%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얘도 엄청 설사도 많고 피부 반응도 많고 1년 쓰는 게 힘들고 돈도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좀 고위험군인 환자분들은 저희가 이제 추천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선행을 하든 안 하든 이 너링스는 쓸 수 있고요. 요즘엔 선행항암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 수술은 오케이, 어떻게 하는 게 알았어. 그 다음에 항암 치료나 어떤 거를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 하면 재발률을 30% 정도 줄이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래? 그럼 어차피 할 거야. 그럼 이거를 수술을 앞단으로 갖고 오면 어떨까? 이때 혹시 벌써 어디 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먼저 조절해 놓을 수 있으니까. 또 공사평수를 10평을 7평으로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어? 이런 의미에서 뒷단에 하던 거를 요즘엔 유행처럼 앞단으로 많이 갖고 오고 있습니다. 데이터도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 좋다는 데이터도 있고 또 선행을 했을 때 수술 후에 어떤 선택지가 좀 더 추가 선택지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선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투 양성에서 선행항암 요법을 할 때 이 트라스주맙과 퍼투주맙을 쓰고 있고요. 수술을 한 다음에 병리학적 관해라는 건 뭐냐면 이거 좀 어려워지는데 여러분이 선행을 6개월을 하고 그거를 띄어서 그 현미경으로 정말 이 대패 삼겹살 이렇게 깎는 것처럼 엄청 깎아요. 다. 그런 다음에 현미경으로 다 보는 거예요. 사람 눈으로. 근데 거기서 암세포가 안 보여요. 그럼 그걸 우리가 병리학적 관해라고 해요. MRI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해도 있습니다. 들어가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10의 9승계쯤 돼야 1cm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녹아도 우리가 무슨 이렇게 눈 뭉쳐서 녹으면 이렇게 녹기도 하지만
듬성듬성 녹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열어봐야 압니다. 그래서 일단 수술을 해서 봤을 때 병리학적 관해 여부를 알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선 관해가 오면은 트라스주맙만 토탈해서 여기서부터 1년을 하든지 퍼투주맙을 비급여로 추가를 해서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병리학적 관해가 안 왔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마치 관해가 안 왔다고 하니까 내 몸 안에 암세포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떼어냈을 때 거기 있었다는 거니까 수술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럴 때에는 캐사일라라는 표적을 14번 정도 해서 토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년 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을 하고도 너링스 1년을 더하는 환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중 음성 유방암. 아까 말한 대로 호르몬도 못 써. 표적도 못 써. 오롯이 남는 건 항암제밖에 없고 여기가 좀 깝깝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삼중 음성 유방암도 대신에 조금 새로운 요법이 생겼어요. 2018년도 정도에 면역항암제를 개발한 분들 2분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면역항암제라는 게 정말 세계적으로 확 퍼졌어요. 근데 이 면역항암제의 특징은 이 지금까지 있는 약들은 몸에 투여하면 막 암세포한테 달려가서 암세포를 지지든지 볶든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면역항암제는 투여하면 그냥 암은 들여다도 안 봐요. 그냥 내 면역세포를 너 정신 차려 하고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뿐만 아니라 폐암, 요로상피세포암, 땡땡암에 다 쓸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현재 임상시험 데이터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유방암에서는 앞에 두 카테고리에서는 아직 면역항암제 데이터가 좋은 게 없습니다. 삼중 음성에서만 선행항암 때 달랑 하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삼중 음성 유방암일 때 2cm가 넘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저희가 선행을 추천하고, 선행항암 6개월을 항암제만 하는 것보다는 면역항암제 키투르다를 쓰면은 병리학적 관해율을 13% 정도 차이가 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장점이 있어서 키투르다를 비급여지만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얘를 쓸 수 있고, 선행 없이 수술을 먼저 했다면 남는 건 항암밖에 없어요. 그냥 항암제를 합니다. 선행항암 후 수술을 했어요. 근데 병리학적 관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왔으면 키투르다를 마저 그냥 9번을 하는 그 스케줄을 가기도 하고요. 키투르다를 난 도저히 못 쓰겠어, 부작용 때문에, 그럼 경과관찰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 2번째 걸 하고 있습니다. 병리학적 관해가 안 오면 카페시타빈이라고 먹는 항암제가 있습니다. 얘를 6달 정도 쓰기도 합니다. 또 키투르다만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그 환자의 조직 검사, 그래서 환자분이 아직 선행 단계인데 나 수술 후에 뭐 하죠? 이렇게 물으시면 일단 수술하고 오세요. 이거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일단 띄어서 봐야 돼요. 그거를 보고 거기에 맞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약간 이제 열외가 되는 이슈들은 혹시 브라카 1, 2 양성 그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브라카라는 건 이제 유전성 유방암에 관련된 거고, 브라카 1은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이랑 관련이 좀 되어 있고, 삼중 음성 유방암이란 좀 관련성이 깊습니다. 브라카 2는 남성 유방암에도 걸리고 위암, 일부 췌장암, 일부 전립선암 이렇게 조금 걸려 있기도 합니다. 난소암, 유방암은 기본이고. 근데 이 브라카 1, 2 돌연변이가 발견된 분들은 수술 후 올라파립이라는 림파자라는 그 상품명인데, 이걸 1년 쓰면 6년 시점에 무재발 생존율을 9% 정도 증가시키고 전체 생존율을 4% 정도 좋게 만들기 때문에 요것도 비급여지만 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의 경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헐투가 양성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헐투가 아까 트라스주맙, 퍼투주맙 요걸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1cm가 넘어야 그 약들을 급여가 되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cm가 안 되면은 급여는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있어서 지금 내가 수술을 했는데 림프절은 전이가 없대. 근데 내 종양이 0.8cm야. 그리고 난 헐투 양성이야. 이러면은 비급여지만 수술 후 파클리탁셀과 트라스주맙을 그냥 1년을 쓰면 10년 시점에 무재발 생존율이 96%에 육박하고 전체 생존율 94% 상당히 좋아가지고 요것들을 조금 비급여지만 쓰고 있습니다. 이게 1년, 5년, 10년을 하고 있고, 검사를 뭐 6개월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통 보고 있지만 검사하시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검사한 또 한 6개월은 또 잘 사십니다. 좋다는 소리 듣고 가시면. 근데 또 검사해놓고 잠 못 자고 오고. 이런 거를 해서 결국은 1년 별일 없이 가고, 적금 쌓이듯이 2년 별일 없이 가고, 5, 6년 지나면 그래도 안전한 스테이지에 들어가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요. 별일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굳이 별일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고민하고 땅굴을 파고 밤에 소설을 쓰는지 저는 그러지 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잘 풀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 보조요법 단계는 사실 내 몸에 보이는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항암제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좀 먹는 호르몬제의 부작용 때문에 좀 통증이 있고 이럴 수는 있지만 나 숨이 차서 어제 못 잤어. 이런 분은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럴 때에는 이제 초반 한 1년 빡세게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잘 지내시면 됩니다. 폐암은 한 5년 괜찮으면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이게 정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마음이 편한데 유방암은 그래도 문제 있으면 오세요. 요 말을 꼭 남겨요, 여지를.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주치의 선생님들이랑 같이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